비트코인 현재 4시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좀 재밌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그죠? 조금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뚫고 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은 의미가 없고 어차피 이런 데서 맞고 계속 흔들릴 거면 이렇게 될지언정 한 방에 20K 위로 올라가는 상승을 저는 봅니다. 아니, 뭐 예언 영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이때 분위기가 지금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2년도 6월부터 12월에 세상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야 된다는 것을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한번 깔끔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31.8K 때부터 내려오는 하락 흐름이 진행 중이죠. 31,800달러에서 첫 번째 하락이 나왔을 때가 28,800달러 부근입니다. 여기가 반등을 준 구간이 3만 달러, 그러니까 30.3, 그리고 다시 큰 하락이 나왔을 때가 25K 초반, 그리고 반등이 나온 구간이 28,000 초반. 지금 이 하락이 다시 한번 진행 중에 있어요. 상승에 대한 하락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고점에서 나오는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총 5번의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하락 흐름이 진행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 눈에는 차트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에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보면은 23,300 라인,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마지막 피날레일 수도 있고 그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비트코인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내년까지 모아가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잘 비트코인을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벌써 작년 8월 달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비트코인을 얘기했는데 제가 왜 비트코인 얘기에 대해서 왜 많이 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의 경험담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친구는 정말 성실하게 잘 산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비트코인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성실한 친구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고 주변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제 친구에게 건너서, 야, 걔 대출 받아서 지금 들어갔대.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다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 우리는 상승장에서 절대 해서 안 되는 실수를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사람들은 코리니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받으면 일단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자마자 빨간불이 들어온다. 업비트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눈가락이 돌아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개쫄려서 다 팝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존버해야지 하면서 샀다가도 마이너스가 좀 뜨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절대 못 잡니다. 왜냐? 대출이잖아요. 그리고 못 참고 바로 그 코인을 매도하면 조만간 개떡상을 합니다. 아니면 계속 쭉쭉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 시드가 계속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가뜩이나 여러분들 이거 대출인데 마음이 급해져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지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단타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급등주. 상위 급등주에 따라붙는 겁니다. 여기 퍼센테이지 제일 높은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구마구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미 200% 올라갔지만 거기서 그나마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고 가는 놈이 간다고 했으니까 그 녀석을 잡고 안 놔줘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내려올 때는 귀신같이 내려오면서 정말 큰 하락이 진행이 되죠. 자, 이제 이런 거를 며칠 동안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남아있는 돈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삶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멘탈이 아예 갈려버렸기 때문에 회사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민하고 고민 끝에 가장 친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코인으로 망한 이야기, 대출로 다 날렸다. 이걸 이야기했으면 그거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인으로 망가지는 과정 말씀드릴게요. 이것 또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망가지는 과정. 대출금을 날렸어. 이제 시드머니는 나올 구석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인 찬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죠. 싹 전화를 돌려서 거기서 한두 명 얻어 걸리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요. 근데 그 돈마저 날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은행권 대출이 아닌
다른 곳으로 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악순환이 되고 정말 힘들어지고 인생이 꼬이면서 개박살 나는 거거든요. 뭐 자동차가 있다면 차담보도 받을 것이고 뭐 집이 있으면 집담보 풀로 땡길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상승장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가슴이 아픈 거죠. 왜 이런 일이 상승장에 일어나죠? 이때는 뒤도 안 보이지.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뭐야? 아무 짓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으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망한다는 생각뿐. FTX 이야기 며칠 동안 나오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질 않아요. 죄송한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FTX 물량이 나오면 그건 호재로 보는 사람입니다. 시장에 매도 압박이 나오면 그게 진정으로 바닥이 나온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코인 시장은 지금 독자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어제 반등이 나왔어요. 큰 반등입니다. 테슬라가 또라이급으로 올라갔어요. 테슬라는 자동차라기보다 이 반등을 때려준다는 걸 봐야 돼요. 경기 회복의 느낌이 오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최악을 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희한하죠? 그죠? 미국장은 언제든 조종을 받으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조종 기간, 횡보 기간을 거친 뒤에 계속 올라가요. 미국장은.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외쳤던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커플링 연동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연동이 돼야 또 좋은 거고 디커플링 장세는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오늘 뒤에 여러분들 12일이죠. 이제 이번 달 다 간 거예요. 다음 주만 일하시면 추석이고 10월 초까지 놀더만 일주일 동안 휴가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끝난 거예요. 9월은. 여러분들이 코인에게 관심을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하락할 때는 시간이 나시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승했으면 어떡할 거야?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겠죠. 근데 9월, 10월이 지나도 그냥 계속 이런 구간에서 비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 시간들은 전부 다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 25,200달러의 지지가 깨졌기 때문에 15K를 깨러 가는 거는 순식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질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15.5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기다려보세요, 한번. 누군가는 깨진다고 얘기한다면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죠. 근데 오지 않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것마저도 경험일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내 기준도 없고 내가 어떠한 행동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거야.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왔고 여기서 그냥 올라갔으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시간이 쭉 흘렀어. 그러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가 여기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의 일화가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상승장에 그렇게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는 걸까? 절대 여러분들 상승장에서 빚 갖고 오지 마십시오. 참고 있다가 뭔 이상한 짓이야. 지금 여전히 시장은 메말라 가고 있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 좋은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기다리고 있어요. 한 방을. 어떤 한 방? 여러분들 멘탈을 갈아버리는 한 방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잘 버티고 계시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정도 하락은 의미가 없어요. 비트코인 뭐 지금 25,000달러에 그냥 2, 3% 흔들기인데 뭘 여기서 멘탈이 갈려. 의미가 없지. 이런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게 됐을 때 그때는 똥줄 타는 거거든요. 네, 이런 하락. 이 하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멘탈을 딱 잡으시면 돼요. 좀 깊게 흐름으로 갈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몸은 알고 있어요. 이때가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사냐 이거고 또 언제까지 밑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갈팡질팡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조금만 사보는 겁니다. 한 10%만 사보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리플을 보면서 저는 알트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 하락 흐름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파동 더 내려올지언정.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지표로 저는 보고 있는 게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지금 상승 시작된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온 겁니다. 정말 힘들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잘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죠. 10원 초반대를 깨는 하락 흐름이 나오면 전체적인 알트코인이 한파동 더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되돌렸어요. 올린 것을 거의 원위치로 왔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이제 하락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는 하나 그냥 더 이상 막 미친 듯이 패닉셀이 안 나오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4% 정도면은 꽤나 큰 하락이죠. 비트코인이 프로 중반대 빠지는데 당연히 이더리움이 이 정도 빠지는 게 맞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조금 내려오는 건데 이게 뭐 폭락이고 녹아내린다?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은 알트코인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뭐 반토막이 나고 30%가 빠진다 해도 비트코인이 살아서 움직이고 상승이 나오면 이 모든 알트들은 큰 상승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밀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왜 상승장에서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부자 될 기회는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가 돈 벌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구간이 돈을 벌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1년 동안. 아주 좋은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1년도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여름인가 9월 없는 것 같은데 가을 사라진 느낌인데 화이팅 합시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의리!